오늘 오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 간 1단계 무역 합의안에 서명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번 합의로 한국 수출 여건도 개선될 수 있을까요? 다양한 의견을 샤프 3698로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오늘 집중 진단에선 미중 1단계 무역 합의 내용과 미역 합의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광노성 동국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님, 그리고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중국학과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곽 교수님, 지금 외신 보도로 미중 간의 합의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 아직 양국의 정식 발표는 지금 없는 거죠? 없습니다. 네. 그 우선 그럼 외신 보도 내용의 그 합의안에 좀 골자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일단 블룸버그의 보도 내용을 그대로 인용을 하면요. 네. 이번 15일 날 예정된 관세 부과를 네. 철회하겠다. 1,560억 달러 규모죠. 네.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매겨왔던 관세, 작년 7월부터 매겼던 관세를 50% 인하하겠다. 네. 대신 중국은 금융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고 그다음에 미국산 농산물을 약 500억 달러 수입을 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지재권 보호는 강화하겠다. 요거를 네. 이제 중국이 양보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은 미국의 농산물을 58조 7천억 원어치를 사주고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해오던 관세를 낮췄는데 지적재산권 금융 서비스 시장 문제에 대해서는 좀 자세한 얘기가 좀 있었습니까? 오늘 아니 이게 이제 제가 보던 내용이 원안이 공표가 되지 않은 상태라 그냥 그러면 과연 금융 서비스 시장이라는 게 증권 시장도 있고 은행 시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어떤 금융 서비스인지를 모르겠고요. 아직 공식 발표가 안 됐으니까. 안 된 상황이에요. 일단 서로 농산물과 관세를 주고받는 협상에 그건 이제 합의했다는 확실하게 나왔죠. 그거는 이제 외신 보도로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강준영 교수님. 그러면 사실 그동안에 합의가 결렬될 것이다, 관세를 더 매길 것이다, 여러 가지 예측이 많이 나왔습니까? 일단 1단계 합의가 됐다고 간주를 한다면 이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1단계 합의는 기본적으로 양측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한번 뭐 휴전이라는 표현도 쓰고 정전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계속 이걸 가지고 끌고 가지 말자라는 그런 차원의 이 휴전 합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곽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 지난 10월 11일, 12일 워싱턴에서 1차 합의에 뭐 면밀히 남겨놨다 이런 표현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합의에 면밀히가 남았다. 근데 왜 지금부터 2달이 걸렸느냐. 중국의 입장은 합의를 일단 어떤 합의라도 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중국한테 매겼던 추가 관세 부분은 원상복귀를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중국 측의 요구가 있었어요. 그러면 미국은 그냥 원상복귀를 못 해주니 니네가 지재권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강제 기술 이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뭔가 해야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해주겠다. 그게 이제 면밀히였거든요. 근데 지금 아직 공식 발표가 안 나왔고 중국은 또 일절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주의 국가니까 일절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의 주식시장은 오늘 그 상해 증시가 한 1.78% 올랐고요. 아시아 시장이 다 올랐어요. 그러니까 중국 내부에서 어쨌든 그런 소식이 이제 들려온 거죠. 그래서 합의는 분명한데 지금 말씀하셨지만 이게 공식적으로 발표가 안 돼서 그냥 강화한다라는 게 어느 정도까지 얘기를 한 건지 그거는 지금 전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의 과도한 미국이 볼 때 과도한 무역 적자를 축소하는 그래서 중국이 많이 사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분명히 있었고
관세와 관세를 원래대로 되돌리고 또 뭐 일부 얘기는 50%를 또 더 깎아주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 걸로 봐서 그 부분에 합의가 됐는데 중국 측이 어디까지 지재권 문제라든지 서비스 시장 개방 문제라든지 그걸 해놨는지는 지금 이 상태로서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거죠. 아까 우리 곽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재권 문제는 그렇게 뭔가 합의안에 뭐가 있을 것이라는 추측만 하는 것이 자세한 내용은 없잖아요. 지금 미국이 그래도 1차 합의를 한 어떤 이유, 양보했다 그러면 양보했을까? 아니면은 뭐 얻은 게 좀 있을 텐데 그 합의 이르기엔 배경, 미국의 어떤 전략은 뭐로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까지는 금융시장만 요동치고 이제 불확실성이 커져서 투자가 줄었다는 뭐 이런 거였었는데 최근에 이제 실물 시장에 이제 타격을 받기 시작하거든요. 미국 경제 실물.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까지 트럼프가 내세웠던 건 경제 성공이란 말이죠. 일자리 다시 탈취하고 외국 기업 유턴시켜가지고 다시 국내 투자 유치하고 일자리 다시 만들고. 그런데 이제 실물 경제 태동하니까 이제 트럼프의 제1 목표 함수는 제가 생각에 재선 당선하는 거예요. 내년 11월 재선에 당선되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론 중에 political business cycle이라고 정치적 경기 변동론 그 이론에 따르면 지금쯤 뭔가 배줘야 그래야지 자기가 이제 경제적으로 실적으로 성공하겠다고 보여준 그런 것이 이제 내야 되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런 게 아닌가 하는 그러니까 내년에 미국 경제가 사실 지금까지 굉장히 좋았는데 내년에는 조금 성장률이 낮아질 것이다. 그 영향이 미국과 중국 간의 이런 무역 전쟁이다. 그러니까 내년 대선 문제를 의식해서 조금 이런 합의에 빨리 이르지 않아. 이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요. 투자에 그 멈칫거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그 경제할 때 C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X 마이너스 M이라고 얘기하는 그 소비와 투자, 물론 이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니까 이제 미국은 소비 대국이라고 하지만 그 투자 자체가 힘들어지면 벌써 이제 흔들리는 조짐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다가 이제 2008년 이후에 금융 완화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돈이 엄청나게 풀려 있어서 기업들이 이제 전부 다 그 돈을 소위 말해서 부채 위기가 중국도 그렇지만 미국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가시화됐을 때는 본인의 이제 경제 성과 이런 건 뭐 그대로 놔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그 트럼프가 경제 대통령이라 그러니까 만약에 무역 전쟁이 파국으로 갔을 경우에 그 애플이 중국에 사실 만들어서 수출을 할 때 관세를 더 매게 되잖아요. 그럼 소비자들이 덜 사게 되고 결국 애플이 좀 어려워질 텐데 그런 걸 의식하지 않았을까요? 이번에 이제 애플은 뭐 잘 아시다시피 설계만 하고 실제로 생산은 전부 이제 팍스콘 시켜가지고 이제 중국에서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애플이 맞으면 그 추산치가 이번에 15일에 그 애플이 제품이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내린다고 하면 15%를 매긴다고 그러면 약 18만 원이 높아진다고 그래요. 소비자들이 18만 원을 더 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말이 18만 원이지 우리나라 돈으로 해서 150달러인데 그렇게 과연 할 것인가 하면 애플은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이잖아요. 그러면서 제조는 안 하지만 설계나 높은 서비스 비용으로 애플이 가져가는 게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아마 정치적인 고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 교수님, 그 중국의 경우에는 아까 좀 잠깐 설명을 하셨는데 이번 합의에 이르게 된 것도 역시 미국처럼 자기 그 경제가 지금 중국이 상당히 안 좋잖아요. 엇그제 경제 관련 업무회의, 공작회의에서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했는데 이번 합의에 이를 수밖에 없을 만큼 중국 경제 상황이 조금 부진한 거 아닐까요?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아주 일찍부터 사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관세를 부과한 게 3월 22일, 작년 3월 22일 행정명령하고 지금 계속 온 거거든요. 중국은 조기에 무슨 합의든 하기를 원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둘 다 버틸 수는 있지만 중국의 타격이 더 크죠. 왜냐하면 중국이 파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예를 들어서 덜 팔리면 달러가 덜 들어오고 그러면 기업이 어려워진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빨리 이게 타결되기를 바랬습니다. 근데 이게 거의 2년을 이끌어오면서 뭐 꼭 미중 무역 협상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중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 커지고 경기 하방 압력이 계속 세지는 거예요. 그럼 뭐 취업이라든지 소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생각한 것보다 더 나빠지니 어떤 형태로든 간에 빨리
기본 서명을 하고 넘어가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당연히 미국으로서는 바랬던 거죠. 그런데 이게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대중 공격이라는 것이 지금 뭐 1차 합의, 2차 합의, 3차 합의 이런 걸 얘기하는데 더 크게 보면 무역 분야가 1차, 2차, 3차지 그다음에 뭐 기술 패권이라든지 환율이라든지 홍콩 문제나 위구르 문제 같은 민주 가치 문제까지 아주 줄줄이 사탕으로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번 합의를 지금 언론들이 1차 합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경제 무역에 관해서만 무역만 지금 미국의 무역 적자 중에서 60%가 중국에서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일단 1차에 해결을 하고 자, 일단 휴전을 했다고 간주를 하고 그럼 2차 양국의 무역 협상은 어떤 부분에 그러면 가장 집중이 될까요? 2차가 이루어진다면? 그건 뭐 원래 이미 다 스케줄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지식재산권 문제입니다. 지식재산권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라. 그래서 사실 결렬이 됐거든요. 남의 나라 입법까지 왜 미국이 간섭을 하느냐. 이건 국권을 말살하는 행위다. 내정 간섭이다. 이래서 안 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 서비스 시장 개방. 그러니까 100% 해외 자본 독자 서비스 기업을 오픈해라. 이게 미국이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은 그렇게 하는 경우가 없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앞으로 계속 얘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강제 기술 이전 조항들이죠. 이런 것들이 2차 합의를 둘러싸고 계속 벌어질 일이고 또 이제 무역에 관한 3차 협상이 바로 이제 국유 기업이 계속 보조금을 주면서 불공정한 방법으로 AI 산업, 4차 산업을 융성시키고 정부가 있다. 중국 산업을 불공정하게 지원한다. 이런 거죠? 그런 부분들이 2차, 3차.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포기해라. 그리고 그걸 안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입법 조치를 해라. 이래서 안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계속 남을 수밖에 없죠. 곽 교수님, 지금 이제 강 교수님께서 2단계 무역 합의를 이제 지식재산권 서비스 시장 얘기했는데 산업에 대한 중국 정부의 부당한 지원, 그걸 통해서 중국이 어떤 산업의 패권을 다투는 그런 것을 미국이 좀 못 참겠다. 이게 앞으로 2단계 협상의 뭐 핵심이 될 거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중국이 처음에는 관세, 그래서 무역 수지 적자 문제가 그러니까 아까 뭐 앵커께서 얘기를 하셨지만 보통 한 6천억 달러에서 6,200억 달러가 이제 무역 수지 적자잖아요. 그 중에서 3,750억 달러니까 중국한테 거의 60% 의존하고 있는데 그건 줄 알았는데 결국 보니까 GT 화웨이로 가면서 이거 기술 패권 문제로 번지는구나. 기술 패권을 중국에 내줄 수 없다. 내줄 수 없다. 근데 이제 중국 제조 2025의 내용이 뭐냐면 2025년까지 첨단 부품 산업에 대해서 자금률을 70% 높이겠다는 얘기거든요. 자국에서 생산을 70% 자금률을 70% 높이겠다는 얘기인데 그게 쉽게 이루어집니까? 그러니까 안 되니까 그렇다면 국유기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불해서라도 정부 돈으로라도 키우겠다. 하는 게 이제 중국인데 그걸 못 참는 거죠, 미국은. 그럼 보조금 상계관세 협정돼도 그건 뭐 당기기 마련이지만 사실 국가에 대한 R&D 지원은 다 하잖아요, 사실. 그걸 이제 보조금이라는 이슈로 끌고 나와서 하는 것인데 결국은 뭐냐면 따라오지 마라. 우리 사닥다리 거덕차기 우리 보통 경제학에서 그러니까 얘기하는 미국은 중국의 기술 패권 노리지 마라. 뭐 그런 얘기죠. G1으로 계속 남아있는데 자꾸 기술로 해서 뭐 특히 화웨이 같은 경우는 5G 기술이 미국 기업을 넘어서는 그런 상황이니 그러니까 이제 따라오지 말라라는 게 근본적인 목적인 것 같습니다. 강 교수님, 그러면 중국도 사실은 제조 2025 굉장히 그 야심찬 계획인데 미국이 이렇게 뒷다리를 잡는다고 그래서 중국이 쉽게 여기에 굴복이나 양보를 하지 않지 않을까요? 포기할 수가 없죠. 중국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넘버 2만 하라는 얘기냐, 미국만 혼자 하라는 얘기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올 초에 그 이제 전국 인민대표 대회가 열리고 정부 업무 보고라는 걸 리커창 총리가 합니다. 그 전에 계속해서 소위 AI 산업이라든지 4차 산업을 강력하게 발전시키고자 하는 중국 제조 2025 이거는 제조업 대국에서 제조 강국이 되겠다라는 표시거든요. 이거 포기하라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리커창 총리가 그게 10개 항목으로 돼 있는데요. 그중에 한 7개가 이 AI 기술과 관계돼 있는데 정부 업무 보고하는데 중국 제조 2025란 말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씩은 다 얘기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결국 포기할 수 없다는 거고 이거는 이걸 양보하면 시진핑 리더십에까지 영향을 끼치게 돼 있죠. 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중국의 꿈을 이루는데 이렇게 미국한테 눌려서 네네. 그래서 지금 곽 교수님 사닥다리 말씀하셨는데 네네. 그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더 이상 우리한테 도전하지 마라. 네네, 도전자의 알겠습니다. 반열에서 걷어내겠다. 이거 네, 얘기죠. 알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1단계 합의안도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됐는데 2단계 합의를 미리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1단계 합의가 보도된 대로 됐다고 가정을 한다면 아까 우리 오늘 코스피도 지금 1.5% 이상 올랐어요. 네, 우리 한국 경제는 오랜만에 한 어떤 긍정적인 신호 아닐까요? 어떤 영향을 보통 우리 미쳤다고 그 보십니까? 지표로 뭐냐면 CDS를 보잖아요. CDS. 네. 5년물 한국 국채에 대한 네. 신용 부도 오늘 좀 크레딧 떨어졌나요? 네. 디폴트 수완이죠. 그걸 보는데 오늘 25bp가 떨어졌어요. 0.25%포인트. 떨어졌다는 얘기는 부도 위험이 작아졌다는 의미니까 한국 경제의 청신호죠. 네. 왜냐하면 한국 경제가 그동안 2017년을 피크로 해서 세계 경제에 뜨는데 한국 경제만 이제 네. 주저앉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네. 그래서 저 나라 또 이상하게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제 세계 투자자들이 이렇게 그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었단 말이죠. 네, 네. 근데 이게 풀어졌어요. 네. 그 숫자로 바로 나왔더니 투자자들은 바로 이제 투자를 해버리니까 그게 그렇죠. 보여지는데 그래서 참 청신호는 청신호. 그러니까 역시 우리나라의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워낙 높잖아요. 그렇습니다. 미중 갈등이 있을 때마다 경제가 어려울 거라고 그랬는데 30% 가까이 되거든요. 결국은 그 강 교수님 보시기에 이 수출 부분에서 우리가 좀 증가할 것이다. 그런 긍정적인 전망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대중 의존도가 26%, 네. 그다음에 홍콩까지 합치면 30%가 넘죠. 네. 그리고 미국과도 13% 정도 네.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45%를 이 두 나라에 의존하고 있는데 네. 이 국제 산업 분업 시스템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네. 한국의 중간재가 중국으로 가서 네. 중국에서 가공이 돼서 완성품이 돼서 미국으로 가는 구조예요. 그래서 우리 대중 수출품의 79%가 중간재입니다. 네. 근데 중미 간에 무역 분쟁이 생겨서 중국의 대미 수출이 떨어지면 네. 그 물건을 만드는 중간재를 수출하는 한국이 직격탄을 맞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경제가 이 수출이 취약하냐 하면 중국의 대미 수출이 떨어진 것보다 한국의 대중 수출이 떨어진 게 수치가 더 커요. 한국이 가장 타격이 큰 타격을 걸로 제일 보이는 많이 거죠. 받습니다. 네. 일본은 대만인데 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이 1단계 무역 합의가 돼서 정상화된다면 한국의 대중 수출도 기본적으로 그 회복이 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좋아지는 거고 수출이 회복이 된다라는 거는 새로운 투자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그 펀더멘털이 좋아질 수 있는 기초가 있죠. 광문성 교수님 오늘 무역 합의에 대해서 짧게 그 평가를 우리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걸 짧게 한마디 해줄 수 있겠습니까? 네. 일단은 끝난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시작인데 일단은 협상의 모멘텀은 이제 유지를 한 거죠. 휴전 형태지만. 그래서 앞으로 좀 기대가 됩니다. 네네. 오늘 저 한미 영향 문제, 미국과 중국의 협상으로 인해서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두 분 모시고 잘 들어봤습니다. 광노성 교수님, 강주영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